오늘은 20대 후반에 제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리뷰는 아니고 좀 훑어보면서 어떤 스타일의 책들을 일단은 20대 후반에 읽었나, 그리고 30대에는 어떤 책들을 읽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 아무래도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역, 이 장르가 괜찮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랄까? 그냥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봤다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심사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된 그 장르 안 밖에도 뭐가 많은데 이 안에서 헤엄치는 게 좋은 일일까? 과연 이 한도라는 게 나한테 유리한 한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이 6월이잖아요. 작년 1월부터 읽었던, 대략적으로 1월부터 읽었던 책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그러니까 그 나누기 좀 해주실래요? 25 나누기 18개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몇이에요? 대충 아무튼 한 달에 한 권 읽은 건가? 많이 읽은 것도 아닌가? 왜냐면은 제가 회사 다니기 전에는 조금 더 빡세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되게 그 스케줄을 지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모든 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방이 왜 이렇게 빨리 더러워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우선순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생활화되기까지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막 시간을 내서 볼 수 있잖아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내가 내 버릇으로, 습관으로 내 생활에서 그거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읽었던 책들, 일단은 제가 작년에는 그 뇌과학 쪽으로 많이 읽어보자라고 몇 달 동안 딱 기간을 주고 빡세게 한 10권을 읽었어요. 그게 작년 2월부터 3월인가? 2월 안에 10권을 읽자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권을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무슨 책들이냐면 이쪽에 있거든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사피엔스, 이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책을 읽어놓고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야. 아무튼 근데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선호도는 기억이 나거든요. 내용은 딱 구체적으로 제가 주관식으로 지금 샬라샬라는 못하겠는데 좋았어요. 이거 잘 좀 양이 많고 좀 읽기 힘들었는데 읽으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쉬면서 일본어 과외를 했는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어려웠어? 그래서 그니까 조금 아무나 읽으실 수 있는 책 같아요. 편하게. 그 친구 덕분으로 굉장히 마음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이 사피엔스란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뇌과학 책, 나는 뇌입니다. 이거 읽었었고요. 이거 되게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나는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거랑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독특하게 기억이 나는 게, 좌뇌형인가? 우리는 보통 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뇌형 인간을 우대한대요. 뭐 수학을 잘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좌뇌형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좌뇌형 인간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라던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전혜영 인간인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잠깐만요. 마이크가 또 녹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꿈꾸는 기계의 진화,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되게 어렵게 구했거든요. 이거는 로돌프 R 이나스라는 그 심리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심리 학계에서의 기초가 되는 책이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되게 일반인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원서 같은? 네, 되게 기초적인 책이래요. 거기서는 되게 뭔가 그 수학의 정석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렵긴 한데 뭔가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좋았어요. 뭔가 남들이 얘기해놓은 이 기초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퍼뜨려주는 거잖아요. 그 일반 대중적인 그 과학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책을 좀 더 그 구심점에 가까운 그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안정감? 물론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이 그런 기억이 있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이거는 찰스 다윈의 인간의 그 종의기원이랑 같이 굉장히 유명한 투탑 책인데 이거는 요약본으로 알고 있어. 그건 진짜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짧게 이렇게 읽었는데 굉장히 짧고 미니해서 이거 읽어볼 만한 것 같아. 일단 그냥 이거를 읽는다고 크게 완전히 그걸 깊게 이해는 못하지만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다윈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걸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책이고, 성선택이라는 게 뭐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뭐 진화의 그 중심이 그거잖아요. 후손에게 이제 DNA를 물려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생명에게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의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성선택에 대해서 그 개체들이 어떻게 성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지나갔냐면요, 제가 10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총 사실은 11개인데 그 중에 6개 지나갔어요. 빨리 할게요. 안돼, 하지마. 그 다음에 인문학에게 뇌과학을 말하다. 이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Of course,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으로 이 한 달 동안의 마라톤을 시작했던 기억인데,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이분 경희대인가? 이 저자분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 이분이 강연 한국에 왔을 때 뵀어요. 강연 봤어요. 근데 좀 강연의 퀄리티가 왜냐면은 그게 무슨 강연이었냐면은 빅 퀘스천 2018년 그거였거든요. 근데 쭉 이제 한국 분들 강의가 쫙쫙쫙 이렇게 나오고, 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고, 마지막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마지막에 와서 맨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이분 강의가. 근데 그 전에 강의들은 되게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은 학자니까 아무래도 그냥 와서 원고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남들은 다 막 이렇게 막 구연하듯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 와서 그냥 읽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역시 이러긴 했는데 성의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 그럼 상처받을 거야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책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이거는 새롭게 저거 나왔거든요. 이거 옛날 버전이에요. 네, 옛날 버전이고, 네, 좀 더러워요. 그래서 역시 근데 명서이기는 하고, 네, 굉장히 많은 흥미를 돋구는 책이었습니다. 저의 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의 30% 정도는. 그리고 이거 커버가 이렇게 없었는데 1.4kg의 우주, 카이스트 명강 그 강의를 모아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되게 간단한 쉽게 풀어낸 뇌에 대한 이야기? 뭐 세포, 뭐 뉴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과학을 읽다. 이 책 되게 이 책이 정인경 님이라는 그냥 한국에서 보통 학교에서는 한국에서만 공부하면 안 쳐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한국에 있는 학교에 계셨는데 저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만 쳐준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이거 괜찮아요. 왜 괜찮냐고 생각 외로 정말 괜찮았어요. 왜냐면 되게 흥미롭게 저거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1챕터 역사 절박한 삶의 현장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책들을 위주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건데 근데 뭔가 좋았어요. 역사 절박한 삶의 현장으로 해서 총 2챕터는 5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에도 일기, 루시 최초의 인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천균세, 문명의 붕괴 이러고 두 번째 철학 알물 향한 치열한 열망 이렇게 2챕터에서는 카렌 암스트롱 추계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잡힐래나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오나? 근데 제가 어둡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아무튼 그럼 총 책이 몇 개예요? 5 곱하기 5, 25개의 책을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도 이 영역에 관련된 책들을 맛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책들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실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그 서점 가시면 이거 한 번쯤은 이거 표지 보셨을 거거든요.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 평대에.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실제 이야기들을 모아서 얼마나 우리 몸이 신비로운지 우리 뇌가 신비로운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팔이나 다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것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뇌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망가지면 내 다리인데 남의 다리처럼 느껴져서 누가 내 침대에다가 망가진 다리를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은 이건 자기 다리가 절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뭔가 좀 하드한 거 싫으시고 이야기 형식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진짜 추천합니다. 네, 되게 스토리텔링 잘 돼 있어요. 라스트 이게 마지막 책이었다. 이래서 11개 책이거든요. 뇌과학에 관한 거 이렇게 읽었었고 작년 2월에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이건 올해 읽었는데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아니 국부론을 읽고 싶었어요. 애덤 스미스의. 근데 너무 두꺼웠나? 그 책이 왜 사람들이 안 읽고 그거를 해석한 책만 읽는지 알겠더라고요. 원서는 너무 어려워. 그 원래 오리지널 그 책은.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거를 좀 풀어낸 책이거든요. 그 애덤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이랑 국부론이랑 그거를 풀어놓은 책이라 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리뷰하고 싶었는데 아직 안 한 책인데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라고 해서 공간의 구성이나 공간의 디자인이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오랫동안 벼르다가 읽은 책인데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또 벼르고 있습니다. 네, 그거랑 제가 소설은 잘 읽지 않는데 마담 보바리 이 책은 왜 읽었냐면은 이 마담 보바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금씩 무너져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설인데 뭐가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결론밖에 기억이 안 나. 결론은 이 마담 보바리의 죄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한 것? 이거였거든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꽤 인상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귀스타보 플로베르 작가 이름인데 귀스타보 그 미드 아시는 분 아시겠죠? 브레이킹 배드 나왔던 구스타보 프링 아시는 분? 저만 아나요? 그거랑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이거는 어렸을 때 아까 몇 년 전에도 읽었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심지어 표지에 써 있어요. 욕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래요. 네, 이것도 재밌게 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탈무드에서 배우는 32가지 비즈니스 지혜. 탈무드가 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권수가 장난이 아니래요. 근데 그거를 유명한 유대인? 어쨌든 부유한 성공한 유대인들은 그거를 막 외울 정도로 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탈무드 굉장히 유대인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유대인 어머님 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맛배기를 해볼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게 뭔가 삶의 지혜가 되는 책을 어렸을 때 외워놓으면 지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종교를 가지고 만약 성경책을 그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탈무드는 종교적인 의미와 뭐 선행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바이블 같은 책보다도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책임져라. 뭐 이런 것도 처음부터 지침을 명확히 하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첫 번째 지혜가 이 책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왜냐면 부자의 줄에 서면 부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빚에 대한 고리대금 뭐 이런 거에 빚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튼 이 책은 정말 탈무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게 되는 책이고 이 리뷰를 하면서 다시 기억이 났어요. 그 탈무드라는 책을 다시 한번 꼭 읽어야겠다라는 그 리마인더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랑 EBS 자본주의 이거랑 프로파간다 에드워드 버네이드가 지은 프로파간다라는 책.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탄생한 선전의 의미와 역할을 소개하는 이 책은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피아르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대표작이다. 버네이스는 선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면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선전과 홍보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로 80여 년간 읽혀온 이 책은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하고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오늘날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책, 습관의 힘. 이 책 진짜 좋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냐면 뭔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모든 분들께서 자기의 목표치와 변하고 싶은 나로 이렇게 한 걸음씩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이 많단 말이에요.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때 보통 굉장히 많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그럼 나의 지금 현재의 우울함과 어려움도 아무런 희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왜 확 안 바뀌냐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학술적으로 이해하게 해줬어요.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뇌에서 얼마나 주춧돌이 되고 있는지 그 힘을 이해를 먼저 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닥쳐도 어려운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를 많이 볼 때도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나의 습관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 그럼 1%, 나 지금 1% 할 수 있으니까 99%는 놔두고 1% 나 지금 가고 있어. 아 오늘 1% 그럼 내일은 2% 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뭔가 올바른 지식의 주춧돌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도 되게 고마운 책. 이거와 연결성해서 감정은 습관이다. 이거는 제가 과외하던 그 친구의 집에서 있던 책이어가지고 저 제목이 인상적이네, 내가 집에 와가지고 봐야지 라고 해서 구해온 책인데, 따로 구해서 온 책인데, 이런 거 걱정거리가 다 해결됐는데도 마음은 왜 불안할까? 성공한 사업가나 연예인에게 왜 우울증이 많을까? 이 모든 것이 감정 습관의 속임수다. 네, 감정도 습관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 정신과 박사분, 정신과 선생님, 네, 책이었습니다. 떨어져.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자유시장과 복지국가의 사이에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 인간 존재의 의미.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을 위하여. 이거는 이것도 좋게 읽었다고 기억은 나는데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목차,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지식의 통일, 3번 다른 세계들, 4번 마음의 우상들, 5번 인간의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금만 제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근데 괜찮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랑 제가 리뷰했던 이 책, 구글의 미래. 디지털 시대 넘어 그들 꿈꿀 시계, 이건 리뷰를 따로 올려놨거든요. 네, 구글에 대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마케팅.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구해서 읽었던 책인데 전혀 다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회사의 그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내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데 유튜브 마케팅은 뭐가 있을까? 누굴 시켜야 되나? 이런 거에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잘못 고른 책이었어요. 그거랑 김상욱의 양자공부, 양자역학에 대해서 쉽게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그냥 하루 만에 확 읽어버렸거든요. 한 6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잘 이해는 이해했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을 이거 읽는다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다가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네, 이로 인해서 제가 아까 28권이라 그랬네요. 다 끝났거든요. 네, 회사를 쉴 때는 많이 읽었는데 다시 일을 하니까 또 게을러져가지고 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책들은 다 과학책이 많거든요. 과학책이라던가 뭔가 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20대 후반까지는. 근데 뭐 실용서적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읽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도 절대 안 읽고. 왜냐면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학을 전공을 했고 고등학교도 인문계였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과학에 대한 갈증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완전 이과의 길을 걸어서
또 이과 학교를 가고 이러니까 되게 소설과 인문스러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물론 걔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그 아기 때도 과학책 막 하루에 한 권씩 막 이만한 거 다 맨날 읽고 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왜냐면 그 전공과 자기 이 분야를 벗어나는 거를 원래 탐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제가 29, 한국 나이로 29에 도달하고 보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서적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뭔가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발로 나서야 되는 때가 왔는 느낌이랄까? 뭔가 돈을 버는 방법,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부의 요소들을 구비를 할 수 있는지, 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 해나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실용적인 서적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방향을 조금 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부터는.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좋은 책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래에다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책도 있구나 라고 좀 더 찾아보고 많은 정보를 도움이 돼서 제가 또 리뷰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을 나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책을 위주로 읽고 있고 그럼 책을 위주로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그런 것들 궁금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모든 분들은 그게 본인의 나이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본인들만의 이유들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 권의 책이 진짜 많네 은근히. 리뷰라 그래야 되나? 그런 후리케가 끝났고 이제 30대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아까 리뷰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 책은 금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잘 쉬셨나요? 주말에 잘 쉬셔야 되는 거 알죠? 주말에 잘 쉬시고 또 월요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저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가 기네요. 저는 갈게요. 안녕, 빠이.